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했던 내용을 재업했습니다. 재업. 자, 일반 계좌에 여러분들이 그 손실난 개별 종목이 있는데 이제 이 개별 종목이 본전되면 팔고 이제 연금저축 계좌로 옮겨 S&P 500 인덱스 펀드를 매수하고 싶다. 그래서 팔아야 내 돈이다. 팔기 전까지 평가 손실은 손실이 아니다. 라고 이 정신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다 부질없다. 여러분들이 인덱스 펀드 패시브 투자를 결심했으면 지금이라도 일반 계좌의 모든 손실난 종목이든 수익난 종목이든 다 팔고 연금 계좌로 옮겨야 된다. 자, 그래서 손실 회피 심리가 손실 중인 개별 주식 A 종목을 빨리 팔고 S&P 500으로 옮기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하게 됩니다. 4년 전에 요 비슷한 영상을 올렸는데 그 사람 지금도 여전히 그 손실 종목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S&P 500은 약 60% 가까이 올랐는데, 자, 김철수, 김영희 요 두 사람이 1년에 납입한도 600만 원을 못 채워요. 근데 이 사람들 계좌를 보니까 8천만 원이 손실난 상태로 개별 주식에 물려 있더라. 그래서 미리 결론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죠? 쭉 읽어보시고 오늘 할 내용은 어차피 블로그 원고로 올렸으니까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요것만. 자, 먼저 이 평가 손실이나 실현 손실이나 여러분의 그 계좌의 전체 평가 금액은 동일하다 라는 것을 정립해 둬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본전 돌아오면 팔아야지. 팔 때까지는 손실이 아니야. 이런 정신승리가 아무런 부질없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연금저축 펀드로 이제 내 모든 자산을 운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으면 1, 2, 3분의 경우가 있겠죠. 그죠? 요 경우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그 개별 주식 A 주식이 향후 1년을 이제 보유한다면 A 주식이 S&P 500에 이길 경우, 질 경우, 그리고 무승부 요 세 개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이 연금저축 패시브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2, 3분의 경우는 당연히 옮겨야 되겠죠. 그리고 A도 팔고 옮겨야 됩니다. 그죠? 1번만이 유리한 경우인데, 여러분한테 유리한 경우인데, 결국 장기적으로는 S&P 500에 지게 된다. 1년을 이렇게 보유해도 승률이 48%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걸 또 사고 팔고 한다면, A 주식을 사고 팔고 한다면 그 승률은 24%로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1년에 납입한도 3,800만 원을 다 못 채우면 예적금을 깨든지 위탁 계좌에 개별 주식을 팔고 옮기든지 모두 연금 계좌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한도를 다 채워 넣어야 된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 또 쭉 읽어보시면 되고, 요거는 했던 거고, 블로그 가서 역시 읽어보시면 됩니다. 스탑 버튼 누르시고, 영상에서 그냥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 자, 이렇게 S&P 500개 기업 중에 아무거나 한 개 딱 찍었을 때, 인덱스 펀드 S&P 500을 이길 확률이 48% 정도밖에 안 된다. 2020년 대상승장에서는 33%의 개별 주식이 인덱스 펀드를 이겼다. 그러니 승률 50%가 안 되니 그냥 S&P 500 인덱스 펀드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이 승률도 바이 홀드 했을 때 얘기고, 하지만 개별 주식을 1년 동안 바이 홀드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사고 팔고 한다면 이 확률이 27%로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유기간, 변동성이 큰 개별 주식 1년 홀딩했을 경우인데,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개별 주식 평균 보유기간은 20대 남자의 경우 8일입니다. 8일. 대부분 5개월을 넘기지 못합니다. ETF도 이 5개월을 넘기지 못해요. 그것도 대개 이렇게 장기 보유하는 경우는 손실난 상태로 물려있을 경우입니다. 물려있을 경우다. 그래서 요거는 했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또 주장할 수 있겠죠. 내가 그 손실난 개별 주식은 아무거나 찍는 이런 더보잡 개별 주식이 아니고 대형 우량주다. 아마존, 테슬라 그런 대형 우량주다. 그래서 이런 대형 우량주만 이렇게 투자하면 또 S&P 500을 이길 수 있겠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예전에 또 바튼 토표입니다. 그죠? 그 시총 상위 50개 기업, 그리고 S&P 500, 이 50개 기업을 이제 펀드로 묶었을 때, 그런, 시총 가중이 아니라 동일 비중으로 이렇게 묶었을 때, 요즘 그 국내 상장 미국 ETF도 이런 ETF들이 나오고 있죠. 그죠? 테크탑, 그런 것들, 매그니피센트 7, 그런 ETF들, 상위 7개 기업, 10개 기업, 그런 기업들만 이렇게 묶어가지고 인덱스를 이기겠다라는 펀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렇게 1년, 3년, 5년 해봐도 인덱스 펀드 이기기 굉장히 힘들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주를
대형주를 하필이면 2021년에 아마존을 내가 골랐다면, 자, 아마존은 2021년에 2.38% 수익을 거뒀는데 S&P는 28% 수익을 거뒀다. 그리고 하필 2024년에 테슬라를 골랐다면 S&P는 19.35% 상승했는데, 제가 요 원고를 그때 한 7월쯤에, 아니다, 8월쯤에, 9월쯤에, 아무튼 언제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작성했던 기준으로, 이 원고를 썼던 날을 기준으로 S&P는 19.35% 상승했는데, 테슬라는 마이너스 13.83%다. 올해 2024년에 YTD 대비, 연초 대비. 그리고 2024년에 S&P 500 그리고 나스닥 100, SPY, QQQ보다 못한 성적을 거둔 시총 대형주들. 9월 기준이네요. 9월 기준. 자, 1년 기준으로, 아니죠. 연초 기준으로 인덱스 펀드를 못 이긴 것들은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있고 구글 있고 애플 있고 테슬라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최근 1년 기준으로 보면 아무튼 YTD 기준입니다. 하필 올해 요런 시총상위 대형주를 선택했다면 인덱스 펀드를 못 이겼다. 그럼 괴롭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팔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갑니다. 그죠? 그러면 액티브죠. 그러면 결국 1년 수익률도 S&P 500을 못 이기는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하지만 손실의 고통보다 수익의 기회를 놓쳤을 때의 고통이 2.5배 더 크다. 다니엘 카니만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결론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에게 유리한 거는 1번 상황밖에 없지만 1번 상황이라도 여러분은 즉시 옮겨야 된다. 팔고 옮겨야 된다. 왜냐? 장기 수익률은 여러분의 개별 주식이 S&P 500을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